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착각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낳는 리더의 그 심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능한 리더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가 리더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리더는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사업 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조직원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그 의사결정은 그 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일지라도 리더의 잘못된 의사결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의사결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그 폴러트 교수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리더 자신의 그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아라고 하는 그 에고, 자아라고 하는 그런 틀에 갇혀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리더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 심리적인 착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리적 착각으로 합의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안 봐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흔히 의사결정할 때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잘못된 합의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을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에서의 문제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보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그 현실 세계에서는 10인 10색이라는 말처럼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ATCA 그 회사에서 기존의 나무로 된 쥐돛을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한번 쓰고 버리는 기존의 그 나무로 된 쥐돛보다는 세척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고객들은 나무 쥐돛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가정주부들이 세척하는 그런 불편함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느꼈던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것을 이제 응용하게 되면 글로벌 경영 같은 데에서 이제 이런 걸 응용할 수도 있겠고요. 선교 전략 같은 데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심리적 착각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봐도 내 말이 맞네. 반대 의견이 있긴 있지만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내가 볼 때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리더가 있다고 하면 그 리더의 생각은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 인포메이션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인데, 리더가 자신의 생각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져있는 리더의 경우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런 대안의 장점은 축소하거나 단점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자신이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단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였던 게리 클라인은 우리의 그 두뇌가 결론부터 성급하게 내리고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리적 착각은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는 너희들보다 내가 항상 한 수 위야 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판단력 등이 그 팔로워들에 비해서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평균 이상 효과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어느 정도 성취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역량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웃라이더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져 갈수록 우리는 자신이 내린 판단의 정확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 자기 우월감으로 인해서 독단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점을 드러냅니다. 이런 유형의 리더들은 경험도 부족한 친구가 뭘 알겠어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그 예전에 다 해본 거야, 이름만 다르지 전에 있던 내용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팔로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려는 동기가 감소됩니다. 따라서 리더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타율적인 조직문화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심리적 착각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인데요.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은 과소평가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리더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게 되는데 리더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결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안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기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리더는 지나친 낙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대비했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해서 더 큰 위기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리적 착각 다섯 번째인데요. 통제의 착각에 대한 것입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것은 마치 나폴레옹처럼 불가능한 것까지도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이를 두고서 심리학자들은 통제의 착각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권의 번호를 자신이 직접 선택하거나 자동으로 선택하거나 그 확률은 똑같은데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번호를 선택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운과 우연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제국은 왜 패했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일본군은 당시 버마 일대에서 영국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그 작전을 수행했는데 큰 강우량이라든가 그 나쁜 지형, 또 높은 전염병 발생 가능성 이런 악조건으로 작전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었던 그 레냐 중장은 필승의 신념으로 꼭 이기자라는 의지로 전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일본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작전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히틀러의 경우도 중요한 결정은 전부 자신이 직접 내리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러시아 원정과 같은 그런 무모한 작전을 시도했는데 자신이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태도는 조직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빠지기 쉬운 그런 심리적인 착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리더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심리적 함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그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인 피드백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리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의 모습에서는 리더는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낮은 직급의 그 구성원들에 비해서 주변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또 팔로우가 리더에게 서심없이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드 브리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위 경영자는 리더에게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말 장이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아부하고 아천하는 사람들이 그 임금님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개인 차원에서 피드백을 주고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피드백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상호간에 적극적인 피드백을 장려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항상 겸손의 미덕을 견지하라는 것인데요. 리더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고 성공한 그런 경험이 많은 리더라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태도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배우고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도 자기의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를 다시 검증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리더 자신에게도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